안녕하세요. 백세 건강연구소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활동해도 금방 피곤해지고 허리나 무릎 같은 관절도 자주 뻐근해지는 느낌 분명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식사량은 줄었는데도 배는 나오고 근육은 예전보다 푸석푸석해진 것 같고요. 중년이 되면 몸의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근육량의 감소와 체력 저하,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평소의 식습관과 영양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복잡한 영양제, 고가의 건강식품도 있지만 사실 우리 식탁 위에서 매일 만나던 아주 평범한 재료 속에 중년 건강의 해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가 뭐 특별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두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와 기능성 성분을 품고 있는 저평가된 슈퍼푸드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단백질 함량도 높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는 아주 이상적인 건강식품이죠. 게다가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칼슘, 마그네슘 등 중년 이후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 골다공증이나 호르몬 변화로 인한 불편함을 자주 겪으시고 남성분들 역시 근육 감소나 대사 저하로 인해 몸의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곤 합니다. 이럴 때 두부는 근육 유지, 심혈관 건강, 뼈 강화, 당뇨 예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떤 구체적인 효능이 있을까요?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을까요? 그리고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두부에 대해 몰랐던 건강 정보와 섭취 팁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근육 유지 및 단백질 보충. 중년 이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백지당 약 810지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두부에 함유된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 위에 부담 없이 소화가 잘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이 함께 따라오지만 두부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나트륨 함량도 낮고 포만감도 적당히 있어 다이어트를 겸한 근육 유지에 더없이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근감소증이 우려되는데 두부는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2. 심혈관 건강 개선. 두부에는 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는데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두부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중년 이후 높아지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즐기거나 운동량이 부족한 중장년층이라면 두부와 같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3.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 두부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 같은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 뼈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면서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이러한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뼈 손실을 어느 정도 완화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칼슘 보충용으로 응고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칼슘 함량이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이는 중년 이후 골다공증 예방과 골절 위험 감소에 크게 기여합니다. 뼈가 약해지기 쉬운 나이에 매일 꾸준히 두부를 먹는 것만으로도 큰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4. 혈당 조절 및 당뇨 예방. 두부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저혈당 식품입니다. 혈당 지수GI가 낮고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어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군것질이나 폭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두부 속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식단에 두부를 자주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5. 갱년기 증상 완화.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에스트로겐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일부 수행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여 안면홍조, 수면장애, 기분 변화 같은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줍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두부에 포함된 영양소는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체력 회복과 정신적인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기 전 자연식품으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두부는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6. 항산화 작용과 암 예방. 두부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 특히 이소플라본, 사포닌, 페놀 화합물이 들어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과 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일부 호르몬 관련 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두부를 포함한 콩 단백질의 꾸준한 섭취는 세포의 이상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몸속을 정화하고 싶다면 두부는 꾸준히 챙겨야 할 식품입니다. 이어서 두부 섭취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주세요. 1. 과도한 섭취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두부를 포함한 콩류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식사에서 두부를 하루 한두 모 정도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음.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미 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나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부 외에도 고기, 생선, 계란 등 다른 단백질 식품과의 균형을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나트륨 함량이 높은 두부 가공 제품에 주의. 시중에 판매되는 조림두부, 양념두부, 튀긴 두부 등은 이미 간이 되어 있거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압 상승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중장년층이라면 가공되지 않은 생두부나 연두부를 선택하고 직접 간을 약하게 해서 조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두부는 콩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려움증, 발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두유나 콩 제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두부도 조심스럽게 섭취해야 합니다. 5.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신선도 유지. 두부는 수분 함량이 높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식품입니다. 개봉 후에는 바로 섭취하거나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되 2에서 3일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상온에 두지 말고 조리 시에도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덜 익힌 두부를 먹었을 때 배탈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주거나 흡수를 도와주는 음식 조합은 건강에 훨씬 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1. 미역. 두부는 칼슘이 풍부한 식품인데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에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마그네슘과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 갑상선 건강,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 끓이는 방법인데 담백하면서도 속이 편안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2. 김치.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소화력이 약한 중년층은 단백질을 섭취할 때 발효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부김치입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두부 속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단 너무 짜지 않도록 김치의 염분을 살짝 씻거나 볶을 때 물을 약간 넣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3. 버섯. 버섯은 두부와 마찬가지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이나 느타리 버섯처럼 베타글루칸 성분이 들어있는 버섯은 면역력 증진에 탁월하며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만나면 근육 유지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버섯과 두부를 함께 볶음 요리나 찌개에 넣어 조리하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4. 부추. 두부의 차가운 성질을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주며 특히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좋은 궁합입니다. 부추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두부 부침을 할 때 부추를 곁들이거나 부추를 넣은 두부전, 부추두부국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기력 보충과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5. 된장. 된장은 두부와 같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식품으로 유산균과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있는 고기능성 발효식품입니다. 두부와 된장을 함께 넣은 된장찌개는 장이 약해진 중년층의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항암 작용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 된장의 염분이 높기 때문에 국물량을 늘리거나 싱겁게 끓이는 방식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부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시금치. 두부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칼슘과 결합해 불용성 결정체인 수산칼슘을 형성합니다. 이 물질은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일 경우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부와 시금치를 동시에 먹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신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고단백 식품 과다 섭취. 두부 자체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인데 여기에 육류, 달걀, 유제품처럼 다른 고단백 식품을 과하게 곁들이면 위에 부담이 되고 소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한 끼 식사에서 단백질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체내 노폐물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너무 짠 음식과의 조합. 두부는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식품이지만 매운 김치나 짜게 조리된 국물, 요리와 함께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나트륨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고혈압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두부와 함께 먹는 음식은 염분 함량을 반드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저염 김치나 간을 약하게 한 된장국과 같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건강에 유리합니다. 4.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두부처럼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분과 인산이 들어있는 탄산음료입니다. 이런 음료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어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뼈 건강을 위해 먹는 분이 많은데 탄산음료와 같이 섭취하면 오히려 영양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부를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조리 방법에 따라 두부의 영양 흡수율과 소화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입맛과 건강 상태에 맞춘 조리가 중요합니다. 1. 부드럽게 익히는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차갑게 먹으면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속이 냉한 분들은 차가운 냉두부보다는 살짝 데우거나 끓이는 조리법이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간장 양념을 곁들인 두부조림은 속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 나물이나 채소와 함께 볶아 먹기. 두부는 섬유질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부추, 양파, 당근을 함께 볶아 만든 채소두부 볶음은 기름기를 최소화하면서도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식입니다. 특히 기름은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건강한 기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3. 두부 된장국이나 순두부찌개로 활용. 국물 요리에 활용하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 소화가 잘 되고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된장국에 두부를 넣으면 식물성 단백질과 발효식품의 장점이 어우러져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순두부찌개를 만들 때는 나트륨 함량을 줄이고 매운맛은 약하게 조절해주면 중장년층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4. 두부를 활용한 샐러드. 익히지 않은 두부를 좋아하신다면 두부를 으깨 샐러드로 만들어 보세요. 으깬 두부에 참기름, 들깨가루, 간장, 다진 마늘, 참깨, 오이, 당근 등 채소를 곁들여 만든 두부무침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동시에 보충되어 가볍게 한 끼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5. 두부 스테이크나 두부전으로 변화를 주세요. 평소 두부를 질리게 느끼시는 분들은 두부를 으깨 부침가루나 달걀과 섞어 부쳐낸 두부전이나 양념장을 발라 구운 두부 스테이크로 즐기면 식감도 풍부하고 맛의 다양성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단 기름은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약불에 천천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즐길 수 있는 영양만점 식품입니다. 특히 단백질, 칼슘, 이소플라본 등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식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 두부를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보세요.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살릴 수 있습니다. 두부는 값싸고 흔한 식재료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훌륭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단백질, 칼슘, 이소플라본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 매일 식탁에 올려도 질리지 않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부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궁합이 좋은 음식들까지 참고하셔서 하루 한 끼 두부 식단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꾸준한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훨씬 가볍고 젊게 만들어줄 거예요. 백세 건강연구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